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세가 된 오재훈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철물점을 운영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게 문을 열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일상을 20년 넘게 반복해왔습니다. 결혼한 지는 24년이 되었습니다. 아내 김하나와는 맞선으로 만났어요. 그때만 해도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랑이었죠. 드라마 같은 열정적인 로맨스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올해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별다른 사고 없이 평범하게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은 정말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 가는 횟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24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2023년 9월 초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변화였어요. 아내가 마트에 가는 횟수가 늘어난 거였습니다. 평소 하나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주로 화요일과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9월부터는 거의 격일로 마트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 갔다가 수요일에 또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딱히 의심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때 내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아마 환절기라 필요한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아니면 아이들이 고3 대3이라 먹을 게 더 필요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조금씩 다른 변화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저녁 하나가 마트에서 돌아왔는데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냉장고에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마트에 가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 반 정도면 다녀왔는데 요즘은 3시간씩 걸렸어요. 처음에는 장보는 품목이 늘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가져오는 물건의 양은 예전과 비슷했어요. 그리고 9월 20일경부터는 마트에 갈 때 유독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입고 나가던 하나가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를 몇 번씩 반복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는데 왜 이렇게 꾸미고 가지? 순간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괜한 상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그런데 9월 25일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가 마트에서 돌아와서는 평소에 안 사던 과일을 들고 있었어요. 수입 체리였습니다. 한 팩에 2만 원이 넘는 비싼 과일이었죠. 당시에 저는 하나에게 웬 비싼 과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고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의심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마트에서 돌아온 후 하나의 행동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했고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저에게서 돌려서 확인했어요. 예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24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 커져갔어요. 다음 날인 9월 26일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오후 하나가 또 마트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제 갔다 왔는데 또 가야 할 게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우연히 하나가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 하나는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계부에 적어두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영수증을 빨리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나가 마트에 나간 후 저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영수증을 꺼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치사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영수증을 펼쳐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구매 시간이 오후 2시 17분이었어요. 하나가 집에서 나간 시간이 오후 1시였는데 우리 집에서 그 마트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물건을 산 시간을 보면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계산을 한 셈이었죠. 더 이상한 건 구매 품목이었습니다. 우유 1개, 식빵 1개, 바나나 1송이. 겨우 이것만 사려고 마트에 갔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이런 건 집 근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는 오후 1시에 나가서 4시 30분에 돌아왔어요. 3시간 30분이나 걸렸는데 실제로 장을 본 시간은 기껏해야 10분 정도였던 셈입니다. 나머지 3시간 20분 동안 뭘 했던 걸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바로 그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날 저녁 하나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뭐 했냐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하나가 또 그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나는 마트에서 옛날 동네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래서 늦었다고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2023년 9월 28일, 이번에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가 마트에 간다고 하자 저도 1시간 후에 같은 마트에 가봤어요. 혹시 정말 친구와 만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마트에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하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하나의 차를 찾아봤는데 차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마트 안을 한 바퀴 더 돌아봤지만 여전히 하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마트 뒤편에 직원 휴게실이나 창고 같은 공간이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혹시 그쪽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쪽까지 가서 확인하기는 무리였어요. 일반 고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내가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24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아내를 이렇게 의심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만약 내가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하니 더욱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는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하나가 점심 먹고 마트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가게 일을 직원에게 맡기고 하나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정말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나가 오후 1시에 집에서 나가자 저도 10분 후에 차를 몰고 뒤따라갔습니다. 평생 누구를 미행해 본 적이 없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혹시 하나가 백미러로 저를 알아볼까 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까지 꼈습니다. 마트까지는 별다른 이상 없이 도착했어요. 하나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는 걸 확인하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하나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 5분 정도 기다린 후 저도 마트에 들어갔어요. 마트는 평일 오후라 그리 붐비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과일 코너, 정육 코너, 생선 코너를 차례로 둘러봤지만 하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품 코너 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나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가니 정말로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 남자는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이름표를 보니 식품 담당이었습니다. 하나와 그 남자가 나누는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하나의 표정이 평소 집에서 보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훨씬 밝고 생기가 넘쳤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선반 위쪽에 있는 물건을 꺼내주자 하나가 그 남자의 팔을 살짝 만졌어요. 고마워한다는 의미였겠지만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는 선반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나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24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가 몇 가지 물건을 담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 직원은 하나를 배웅하듯 함께 걸어갔어요. 계산을 마친 하나는 마트를 나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차에 타지 않고 마트 건물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급하게 뒤따라갔습니다. 마트 뒤편에는 직원들이 쉬는 공간과 창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쪽으로 들어가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저는 주차된 차들 사이에 숨어서 들키지 않았습니다. 약 5분 후, 그 남자 직원이 나타났어요. 잠깐 휴식 시간을 내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입구 근처에서 만났어요.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그 남자에게 뭔가를 건네주었어요. 작은 봉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잠깐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두 사람은 약 3분 정도 그렇게 서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급하게 제 차로 돌아가서 하나보다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정말 제가 본 게 맞는 건가? 혹시 착각은 아닐까?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본 것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나가 집에 돌아온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냉장고에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오늘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해서 좋은 걸 많이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24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던 면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과연 하나가 언제부터 그 남자와 그런 관계였을까?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던 걸까? 그날 밤, 저는 그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023년 10월 2일 월요일, 저는 하나 몰래 그 마트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 직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어요. 이름이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마트에 도착해서 식품 코너로 갔습니다. 그 남자가 일하고 있었어요. 이름표를 자세히 보니 강민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키는 175cm 정도였어요. 외모는 평범했지만 웃는 모습이 친근해 보였습니다. 고객인 척하면서 그 근처를 서성거리며 관찰했어요. 강민수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친절했지만 특별히 중년 여성들에게 더 자상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의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직원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강민수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냐고요. 그랬더니 올해 초부터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8개월 정도 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강민수는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정확히 32세였고요. 하나보다 13살이나 어린 남자였던 거예요. 그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하나가 그 마트에 자주 가기 시작한 시기와 강민수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9월 초부터 하나의 행동이 이상해졌는데 아마 그 즈음에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이번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하나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마침 옆집 김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동네 소식에 밝은 분이었어요. 넌지시 하나 이야기를 꺼내봤더니 김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요즘 하나가 마트에 너무 자주 간다는 이야기를 다른 동네 사람들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젊은 남자 직원과 너무 친해 보인다는 목격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난주에 마트에 갔더니 아주머니가 하나와 그 남자 직원이 함께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마트 내 카페 공간에서였는데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재훈 씨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다른 남자와 이상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러 정황상 수상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하나를 다시 보니 정말 다르게 보였어요. 24년 동안 함께 산 아내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2023년 10월 8일 일요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나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가 나간 후 1시간쯤 지나서 저는 그 마트 근처로 가봤어요. 혹시 하나가 거기 있을까 해서요. 마트 주차장을 확인해 보니 하나의 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트 뒤편 창고 쪽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일요일이라 마트 뒤편은 한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나와 강민수가 창고 안에서 포옹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연인들이 하는 그런 깊은 포옹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24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던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뒤엉켰어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가 마트에 간다고 하면 미리 가서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어요. 오후 1시, 하나가 예상대로 마트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30분 먼저 나가서 마트 뒤편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차 안에서 망원경까지 준비해서 창고 쪽을 관찰했습니다. 하나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걸 확인했어요. 하나는 마트 안으로 들어갔고 약 20분 후에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창고 쪽으로 향했어요. 강민수는 이미 창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미리 약속을 한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확인하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조심스럽게 창고 근처로 다가가니 창고 문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틈새가 있었어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맞춤까지 하고 있었어요. 제 평생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의 표정이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씩 들렸습니다. 강민수가 하나에게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도 자신도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만의 달콤한 대화였죠. 더 충격적인 건 하나가 강민수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비싼 시계 같아 보였습니다. 강민수가 고마워하며 하나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언제 정식으로 만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하나가 대답하기를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강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하나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곧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더 들어보니 이미 꽤 오래전부터 만나온 것 같았어요. 강민수가 하나에게 첫 만남을 기억하냐고 물었거든요. 하나가 웃으면서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5분 정도 창고에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차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손에는 계속 식은땀이 나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드디어 두 사람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주차장으로 향했고 강민수는 마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급하게 제 차로 돌아가서 하나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가 평소보다 30분 늦게 들어왔어요. 아마 다른 곳을 들렀다 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장본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저는 하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와 어머니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과 대화하는 하나의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건가? 24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가벼운 건가? 그날 밤, 잠자리에서 하나가 제 옆에 누워있는데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맞나?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하나는 가짜였던 건가?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김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이혼 소송을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김 변호사가 설명해 주기를 불륜을 입증하려면 단순한 목격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CCTV 영상, 사진,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마트 CCTV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일반인이 CCTV를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안한 방법은 증거 보존 신청이었어요. 법원에 신청해서 CCTV를 보존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러려면 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하나의 행동을 정리해봤어요. 언제 마트에 갔는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돌아왔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날짜와 시간도 정확히 적어뒀어요.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이번에는 직접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하나가 마트에 간다고 하자 저도 미리 가서 대기했어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준비해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와 강민수가 창고 근처에서 만나는 모습을 멀리서 찍었어요. 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장면까지 찍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화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어요.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었다는 거였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기록해뒀어요. 오후 2시 35분부터 3시 10분까지 총 35분 동안 두 사람이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사진들을 확인해 보니 꽤 선명하게 나왔어요. 하나의 얼굴도 강민수의 얼굴도 확실히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이번에는 녹음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준비해서 창고 근처에 설치하려고 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창고 근처에 녹음기를 설치하려면 너무 가까이 가야 했거든요. 혹시 들킬 위험이 있어서 포기했어요. 대신 하나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는 핸드폰을 잠금 설정해 놓지 않았거든요. 하나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메시지 내역을 보니 강민수와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어요. 몇 개만 남아 있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친밀했습니다. 강민수가 보낸 메시지에는 보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고 하나가 답장으로 자신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 만날 수 있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들이 몇 장 있었거든요. 마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아마 근처 카페나 식당에서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나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가 강민수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그날 하나는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하나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어요. 뒤따라가니 마트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하나가 먼저 모텔에 들어갔고 10분 후에 강민수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약 2시간 후,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하나의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뻔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하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듣는 제 심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목격담, 핸드폰 메시지까지.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불륜을 입증할 수 있을 거였어요. 다음 단계는 하나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저녁, 저는 마침내 하나와 모든 걸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는 저와 하나만 있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하나에게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하나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24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하나와 강민수가 함께 있는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하나가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처음에 하나는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은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에게 언제부터 강민수와 만났는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대답을 거부했지만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이었습니다. 하나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마트에서 강민수와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강민수가 먼저 관심을 보였고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하나의 다음 말이었어요. 저와의 결혼 생활이 지루했고 강민수와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24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제가 지루했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게를 책임지느라 열심히 살아온 게 잘못이었던 걸까요? 그 순간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나는 강민수와 함께 있으면 20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허탈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아내서 따져 물었는데 오히려 하나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에게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하나가 대답하기를 아이들도 이제 다 컸으니 이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말이었어요. 더 화가 난 건 하나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강민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하나에게 24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가벼우냐고 물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아이들을 키우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온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거냐고요. 하나는 그때 처음으로 잠깐 눈물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고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만 살기는 싫다고요. 그날 밤 대화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강민수와 함께 하겠다는 것, 그리고 저와는 이혼하겠다는 것.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지도 정했습니다. 부모의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라고, 서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맞지 않아서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4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저희는 정식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툴 이유도 없었고 서로에게 상처만 더 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집과 가게, 예금 등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했어요. 다행히 하나가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강민수와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인 큰아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3인 작은아이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하나도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아이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씁쓸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 길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하나는 이미 강민수와 함께 살 집을 구해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24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된 거였습니다.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가 사용하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에는 아직 하나의 옷들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 옷들을 보니 지난 24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때 함께 입던 커플 티셔츠, 아이들 돌잔치 때 입었던 한복, 가족여행 갔을 때의 원피스들. 모든 게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2024년 1월부터는 정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챙겨주고, 가게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집안일하고,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아이들도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없다는 걸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아빠와 함께하는 생활이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마 다들 저희 가정사에 대해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4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끔 하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강민수와 함께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테니까요.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가게를 더 키우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48세의 새로운 시작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시작된 배신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던 거죠. 작은 일탈이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2020